우리 동아투이를 하셨던 성유보 선생님, 네. 지금은 언론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죠. 한 말씀 해주세요. 60항쟁을 맞아서. 근데 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언론 탄압을 네. 힘으로 막 감옥을 쳐였고 막 고문하고 뭐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고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국민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런 어떤 이 국가주의가 요새는 굉장히 세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세뇌됐던 이런 이 봉건적인 사고, 이 파시즘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신적인 이런 폭력을 그렇죠. 지금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지금 새로운 측면에서 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파시즘하고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도래를 됐죠. 네. 동아투이 때도 동아일보 그 회직 기자들 다 됐잖아요. 전원 전부 다 회직된 거 아닌가요, 그때? 그때 회직되고 113명이 쫓겨났죠. 네. 길거리에. 그래서 그 이후에 동아일보사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을 외면해서 하고. 지금도 동아투이는 길거리 언론운동 단체로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회사도 취직을 못할 정도로 방해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박정희는 우리 동아투이가 자기 자신의 파시즘 독재의 가장 큰 적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그냥 굶어 죽으라. 먹고 살지 못하게. 그래서 이 그렇게 파시즘의 이 행태가 가장 심한 것이 학살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사회에서의 배제. 배제. 네, 맞아요. 그 완전히 그냥 광야로 쫓아내는 거죠. 그러고 이 무슨 뭐 좌익이다, 폭행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사회 피해입을까 봐. 속에서도 완전히 고립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정책. 그래도 우리 이렇게 60항쟁을 했었던 분들이나 그리고 열사분들 이렇게 동아투이를 하셨던 우리 성유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민주화를 많이 이끄셨는데 나라가 또 거꾸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만큼 젊은 시대를 이끄셨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못 이끈다는 사실 정말 통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답답하겠지만 나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국가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이거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팽팽해 보이지만 아마 조만간 이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이 부분이 정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옛날에 87년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난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부영 선생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60항쟁을 맞아서 벌써 25주년이 되었어요. 이따가 또 무슨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민주화가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벌써 25주년이 됐는데 정말 나라는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제가 아까 통탄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뭐죠? 빨갱이 좌파 논리도 굉장히 횡행하지만 이런 6.25 사변, 8.15 독립도 굉장히 죽어져 있고 3.1절도 굉장히 죽어져 있고 이런 항쟁의 역사는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언론조차도 지금.
근데 이 60항쟁이 올해 이제 25주년 아니에요. 4.19 혁명이 1960년에 일어났었잖아요. 네. 군사 독재가 27년을 계속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때 60항쟁은 어찌 보면은 미완으로 끝났던 4.19 혁명이 미루어졌다가 그 유신 독재나 5.18 광주 학살을 거치면서 정말 민주주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4월 혁명의 이상이 다시 승출한 거예요. 그런데 겨우 6월 항쟁으로 우리가 6월 항쟁으로 얻어낸 것이 기껏 직선제 개헌뿐이었어요. 네. 그러고 양김씨가 갈라져가지고 그 노태우 준군사 독재한테 남겨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주의가 굳어져 버렸었단 말이죠. 네. 영남하고 호남. 이렇게. 영남, 호남, 뭐 충청도까지 네. JP가 갈라놨었잖아요. 그게 사실 87년 체제거든. 근데 2013년 체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2013년 체제라는 거는 갈라졌던 지역주의, 그걸 어떻게 다시 국민통합으로 이루어내느냐.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 이걸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이런 것까지 겹쳐 있다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닥친 민주주의의 위기나 지역주의의 위기나 양극화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막는 게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해내야 될, 이건 바로 눈앞에 뭐 MB가 어떻다, 박근혜가 나쁘다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2013년 체제를 준비할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번에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그냥 MB 반대, 박근혜 반대만 외쳐서는 안 돼요. 네. 2013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 개혁의 준비를, 제도개혁, 정책 이런 것들 이런 걸 내놔야 돼요. 맞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에요, 언론. 맞아, 언론. 네. 그래요. 4.19 때 참 언론 자유를 많이 누렸다가 군사 독재가 되면서 뭐 유신 체제, 그다음에 자유 언론 잠깐 나왔다가 또 무너지고, MB 하에서 조중동이 다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직세를 하고 있죠. 이번 2013년 체제는 아마 언론을 바로 세우는 일도 무엇에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 개혁일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언론도 풀어야 되고 제도도 대안은 이런 거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체제, 방법, 방안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제도 개혁 이런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언론이 옛날에는 이 국가 폭력이나 국가 기구에 의해서 막 조정이 되고 탄압이 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본이 언론을 거의 종속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광고로 또 재벌 자신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언론사의 기자들이 다시 분발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그 언론 자유를 꼭 찾아다 줄 거예요. 기자들 자신이 시민인데 나서야죠, 이제. 언론인 자신이 독립 언론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유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뿐만이 아니라 재벌들도 이득을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간다는 말씀 맞고요.
우리가 제도 제안 그리고 정책들 빨리 해서 2013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리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사진들이 엄청 많네요. 그만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JTBC네. 종편이네요. 이 큰 곳을 다 영정사진이 채웠습니다. 이 아줌마 알죠? 태민아, 이 할아버지는 알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동민 장애인이셨던 분. 정광로 정광로 할아버지.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외협력 간사로 정립회관 민주화투쟁, 시설비리 척결투쟁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앞서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점거 농성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알죠? 제21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분양했습니다. 이한연 열사 어머님, 함세웅 신부님, 용산 유족분들, 진보연대 아까 이부연 선생님하고 동아트의 심윤보 선생님 인터뷰했었죠? 아